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오랜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는데 네. 몇 주 만에 뵀죠? 한 3주? 네. 4주? 네, 추석 연휴도 있어가지고. 연휴 이제 마치고 다시 네. 뵙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촐한 저의 앞마당에서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앞마당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사케 가지고 원래 얘기를 하게 될까요? 저희가 네네. 추석 전에 찍을 했어요.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오토코야마 히아오로시, 이제 히아오로시 자체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에 만들었던 사케를 여름 동안 이제 숙성했다가 그쵸. 가을이 되면 꺼내는 숙성되는 이제 계절 사케. 예, 사케가 가을을 상징하는 사케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봄에는 하루 사케, 여름에는 낮 사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고 뭐 디자인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거고 이제 정말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가을의 히아오로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신슈 또는 시보리 타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 말이나 이제 올해 초에 빚은 사케고 이제 이거를 시작이죠. 사케 본격적으로 히아오로시가 숙성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이제 겨울이 되면 신슈 이제 새로운 사케 시보리 타테 첫 번째 짠 사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성주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깊은 맛 느낄 수가 대부분 느낄 수 있다고 하고 네. 그래서 디자인도 보면 이제 단풍나무가 그려져 있죠. 히아오로시다 보니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히아오로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숙성돼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상 아직까지 올해 이제 일본에서 막 이제 팔리기 시작한 히아오로시를 가져오려면 통관이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올해 그 생산된 사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방금 이제 확인해 보니 아니야 다를까 2003년도에 만들어진 네. 작년도 히아오로시긴 합니다. 확실히 다른 사케들하고 라벨링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 네네네. 게 전면에 이렇게 이게 그 어떤 생산일자 내지는 병입일자? 예, 이거는 이제 네네. 여기 붙일 때는 병입일자를 제조년원은 이제 병입일자 기준으로 해요. 왜냐면 네네. 사케가 이제 만들고 나서 제조한 다음에 숙성을 시키잖아요. 네네. 숙성시키고 있을 때 과세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조년월 기준은 이제 병입일자.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 네네. 병입해서 판매하고 내놓는 그, 일자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입을 해서 예, 판매하는. 숙성하는 기간 동안은 면세. 예, 이거는 그때는. 상품을 일단 만드는 기간으로 봐주고. 맞습니다. 공정상 기준. 예. 그러네요. 이건 회계적으로 봐도 네네, 이해가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대목이네요. 일단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네, 해보시죠. 족장님께서 오늘도 오픈을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 고피님도. 히아오로시의 히아가 맞습니다. 그 일본 가서 네네. 식당에서 차가운 물 달라고 할 때 이제 히아 달라고 하거든요. 오히야. 일본에서 오히야 구다사이라면 찬물 주세요 뜻이에요. 그 우미지 구다사이라면 그냥 일반 이제 상온의 물이고 특별하게 차가운 물이 마시고 싶다. 그럼 오히야라고 오히야.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케에게는 히아란 말이 차가운 사케가 아니라 상온에 있는 사케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히아 오로시 자체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히아 오로시 자체가 이제 온도가 여기가 이제 보면 창고가 이제 숙성고가 좀 그나마 서늘한 곳에 놔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름 너무 뜨거운 데 두면 안 되니까 그 서늘한 곳에 있는 온도랑 그 밖의 온도랑 같아질 때 이 술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 말이 이제 가을이 된다는 뜻이죠. 시원해진다니까. 그래서 히야 상온에 있는 온도랑 똑같아질 때 오로스가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야 오로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몰라도 사케에게서 히야는 그냥 히야로 달라고 하면 이자카야에서 사케를 히야로 달라고 하면 재밌네요. 차갑게 안 주고 그냥 상온에 있는 사케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술을 만들었을 때 네. 내지는 그냥 상온이라고 딱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상온에 도달하는 시기에 술을 내린다. 맞아요. 그래서 히야 오로시.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차가운 사케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하긴 하더라 보니까요. 저도 이제 많이 가보진 않아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가을 계절주로서 맞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재밌네요. 히야 맞습니다. 오롯이. 네네. 그래서 가을 계절주다. 상온과 동일해진 시기에 맞습니다. 내린 술이다. 보통 저도 이제 일본 유튜브를 보는데 9월부터 유튜브에서 사케 채널, 일본 사케 채널에서 여기저기서 히야 오롯이 특집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우리도 빨리 해야겠다 싶었는데 원래 이제 추석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좀 늦어서 네네.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지금 덥잖아요. 맞아요. 저 더우니까 맞아요. 이제부터 가을이니까 네, 올해 가을이 거의 네. 뭐 계속 레코드 브레이킹.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말 추석이 최고 아니라 오네. 하석이라고 하니까. 네. 네네. 오늘도 30도 넘었어요. 이제 슬슬 내일부터 비가 와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 네네. 오늘 히야 오롯이를 마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좀-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지금 쌀이 생산이 안 된대요. 일단 이거는 마시고 한번 딱 얘기하시죠. 네, 일단 못 참겠으니까 한 모금. 네. 향은 가까이 되면 나는데 좋아요. 향이 강하진 않지만 딱 갖다 대면 좋은 향이 납니다. 과실향. 숙성주 특유의 그런 깊은 맛이 느껴지네요. 향은 상대적으로 네, 좀 약간은 옅은 느낌이 음. 들었는데 약간의 아로마틱, 약간의 사과향 저는 느끼면서 일단은 털어 넣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깊네요. 네, 맛이 깊어요. 숙성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혀에 딱 닿는 순간부터 네. 계속 그 코끝으로 느껴졌던 향이 네, 되게 오래 남네요. 맞아요. 사케가 이제 빨리 맛이 없어지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케는 엄청 오래 남아요, 맛이. 이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어떤 향이 잔존해 있는 그 네. 어떤 타이밍이 되게 길다. 그게 굉장히 와닿네요. 지금도 남아있어, 저는. 남아있어. 저 저도, 약간 네. 혀가 좀 얼얼하다고 할까요? 네네. 그 자극을 계속 주고 있죠, 사케가. 전반적으로 일단 뭐 혀랑 후각이랑 미각은 같이 가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향하고 맛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동조하는 느낌? 되게 신기하네요. 맛있습니다. 약간 청사과 향. 같은 네, 맞아요. 풋사과 느낌? 저도, 네. 네. 좀 사과도 약간 풋사과. 풋사과, 맞아요. 풋사과 같은 느낌, 맞아요. 신선한 사과 향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신기합니다. 맛있다. 안주도 좀 드시죠. 네. 이거는, 오늘 안주는 어떻게 네네. 해서 주문했습니까? 제가 전혀 지금 생각지 못하게 그 두부김치랑 네. 이거는 근데 뭘까요? 저 이거 제가 그 오돌뼈. 네네. 오돌뼈. 오돌뼈로군요. 네. 전혀 오늘 네. 뭐 이렇게 주문을 특별히 고 PD님이 네네. 이제 저희 이제 사케 페어링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 챗GPT 4? 예, 챗 GPT에 네, GPTS GPTS에 네. 사케 센세이가 있어서 사케 센세이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거는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두부 요리가 있어가지고 김치는 없는데 이제 두부김치를 시켰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삶은 두부랑 이제 구운 두부랑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오돌뼈를 같이 페어링 했습니다. 좀 약간 향이 진하게 남다 보니까 도리어 이렇게 좀 매운 오돌뼈보다는 저는 두부 쪽으로 손이 가네요. 네. 두부가 어울린다라고 확인해가지고 네. 솔직히 이제 사케 자체가 이런 이제 조금 섬세하다고 할까요? 사케가 오돌뼈 같이 이제 좀 양념이 강한 요리와는 좀 같이 페어링하기 힘들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뭐죠? 좀 섬세한 요리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같이 페어링 해봤습니다. 맛이 어떨지. 또 어떻게 또 어떤 조화가 일어날지 모르죠. 네, 두부하고 오돌뼈와 김치와 사케. 맞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한번 맛있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조금만 한 잔.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하는 이런. 네. 고피님도 한 잔 더. 자,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토코야마의 야오로시를 가을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기를 바라면서. 오토코야마가 홋카이도에 양주장이 있어요. 그 일본의 사람들 보면 오토코야마를 많이 드셔봤을 거예요. 오토코야마가 전국에 제가 이제 그 어디죠? 일본 위키만 검색해도 20몇 군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무츠 오토코야마,
코시노 오토코야마, 그다음에 효고의 하레마인가? 반슈인가? 오토코야마. 각 지역별로 오토코야마 양조장이 다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이라고 할까 하는,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코야마는 이제 홋카이도의 오토코야마입니다. 오토코야마가 에도 시대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다 지역, 그다음에 오사카 지역, 이제 이타미 지역이죠. 이타미 지역에는 이제 오토코야마란 모멘냐 오토코야마라는 유명한 양조장이 있었고, 네네. 나다에는 겐비시라는 유명한 양조장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모멘냐 오토코야마가 솔직히 자세히 설명은 없더라고요. 한 2년 정도, 몇 년 정도 장사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문을 닫은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문을 닫았으니 이제 오토코야마는 사케 양조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에 오토코야마 브랜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각 지역의 오토코야마나 사케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미냐 오토코야마의 후손들이 이제 1800년 말에 홋카이도 가서 이제 양조장 차리고 1900년 1968년도에 이제 오토코야마를 이제 계승한다라고 해서 오토코야마는 이름을 내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도 인정을 해준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양조장 사람들이 모멘냐 오토코야마의 후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작점은 이제 나다 옆에 이제 이타미 지역의 이제 오사카 지역이 칸사이 지역이죠. 그 사키였다가 지금은 홋카이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코야마 자체가 남자의 산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양조장 뒤에 아사히카와 양조장 뒤에 그 대설산 다이세치 그 산이라고 큰 대자에 눈설자를 쓴 엄청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산이 이제 오토코야마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찌 보면 그 나다 지역에서 시작한 그런 어떤 맞습니다. 양조장의 네. 어떤 그런 사람들의 술인데 그게 일본 각지로 지금 퍼져나가서 네. 홋카이도의 대명사가 네, 된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엄밀히 있습니다. 따지면 나다 옆쪽 지역이긴 하지만 그 같은 지역에서 네네. 있다가 온 거죠. 일단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은 이 오토코야마가 홋카이도의 명물이 된 거잖아요. 동물이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홋카이도 저희가 지역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홋카이도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북해도의 일단은 중심지는 삿포로. 네. 근데 제일 큰 지금 도시죠. 저희가 삿포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도시를 아, 하나로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어떤 도시일까요? 이 양조장이 어디냐면 아사히카와라는 홋카이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 양조장이 있어요. 신문 찾아보니 얼마 전에 이제 원래 직항 노선이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코로나 때 끊겼다가 다시 이제 아사히카와 직항 노선이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사히카와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홋카이도의 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가운데에 있어서 교통과 이제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거점 도시로 삿포로가 이제 그 혼슈 쪽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교충지역 그 요지였고, 아사히카와는 홋카이도 전체의 교통 요지, 그 물류의 요지, 경제의 요지 중심지로서 이제 많이 컸죠. 제가 아는 게 맞다면 홋카이도 자체는 교통이 그렇게 편리한 지역은 그렇죠, 아니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교통의 중심지를 하시면 그래도 네. 국도나 철도 같은 것들이 잘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지역일까요? 위치상으로. 네, 홋카이도 말씀 주신 것처럼 홋카이도 자체가 한반도의 80%인가? 거의 한반도의 5분의 4 크기? 네네, 4분의 5분의 4 5. 네. 네. 거의 한반도랑, 한반도가 남한이랑 보다 조금 작지만 그 정도 커요. 엄청 커요. 남한보다 조금 작아요. 남한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 부산 가려면 KTX 타도 한 2-3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아직 뭐 각 지역별로 지역까지 뭐 그런 고속철도가 안 놓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홋카이도를 좀 여행하시려면 특히 이제 뭐 고피디님이나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스키장이나 온천들이 중심지, 그러니까 아사히카와의 동쪽에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삿포로에서 그런 데 가려면 너무 먼 거죠. 너무 멀기 때문에 아사히카와를 거점으로 이제 스키나 아니면 그런 경치 좋은 풍경들, 네네. 여행, 관광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그 지인분들 중에서 스키 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 아사히카와 쪽으로 음, 해마다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시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그렇게 편치가 않다 보니 네. 이제 먹을 거하고 마실 거를 잔뜩 이렇게 아. 쟁여가지고
그러니까 리조트 같은 데로 가시는 거죠. 굉장히 좀 고급진 리조트들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스키 스키 타고 네. 네, 이렇게 뭐 일주일 길면 뭐 한 맞습니다. 달씩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접했던 곳인데 네. 여기가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홋카이도의 한 복판에 있는 가장 그런 가운데 곳인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거점으로 방금 말씀 주셨던 동쪽으로 가서 동쪽 끝에 가면 이제 어떻게 뭐 유빙 관광도 할 수 있고 북쪽으로 가면 이제 그 뭐죠 홋카이도에 그러니까 일본 전체의 최북단인 곳이 있어요. 소야곳인가? 소야곳이 있고 네네. 네. 그 지역에 보면 그 민요 춤이 있어요. 그 춤 이름이 소란이 소란. 우리나라 한국말랑 똑같거든요. 한자로 소란이기 때문에 소란붓이라고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청어 잡을 때 물고기 잡을 때 쓰는 춤인데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그 게임 할 때 그거 하세요? 뭐죠? 오버워치?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제가 있는데 오버워치는 잘 한조가 이 춤을 춰요. 소란붓이라는 춤을 춰요. 그래서 보면 그 춤을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지 어부잡이 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의 최북단에서 청어잡이를 하면서 추는 노래를 가지고 만든 춤이 소란붓이고 그게 이제 오버워치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조가 추는 춤이 이 춤입니다. 소설 작가가 이제 미우라 아야코라고 엄청 유명한 80년대, 80년대이죠. 엄청 유명한 소설 작가가 있어요. 뭐냐면 빙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연 님이 주연하시고 만들어 그 드라마를 했거든요. 명성황후 아니라 이미연님. 네, 저는 기억나요. 그 드라마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약간 어린 마음에 좀 충격받았거든요. 그 소설 작가가 이제 이 아사히카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BA 강이라고 요즘 아까 그 BA 관광이 요즘 핫하다고 그 하더라고요. 홋카이도로 가면은 네. 항상 오타루 그다음에 네. 비에 있는 항상 그 가야 하는 곳을 음. 꼽히는 곳들이라서 그게 이제 큰 병원장 딸이 있어요. 병원장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아주 미인인데 그 부인이 그 전에 또 네,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모티브로 이렇게 아이를 입양을 해오고 네. 근데 심지어 그 아이가 또 바퀴나비잖아요. 네.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건 정말 네. 모든 우연을 네. 솔직히 저 근데 막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어렴풋하게 나는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네. 거라서 원래 아침 드라마는 한 네. 60%의 정확도만 있으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네네. 진짜 그래도 아까 저는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저버리려고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바로 최단거리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직선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갈팡질팡 갈지자로 이렇게 걸어서 맞아요. 올라갔더라.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다 보면 뭐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네. 그렇다고 어떡하겠어요. 살아가야지 우리가. 괜히 이게 문학 작품으로서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니고 이렇게 삶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그런 교훈을 던지는 부분들도 맞습니다. 있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네. 문득 떠오르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네, 아침 드라마의 모티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재미로 한번. 그리고 또 이미연 네, 이미연 배우님의 어릴 때 어린 그 네, 그 살짝 독특한, 보여줬어요 네, 유튜브로. 오 미인이시다. 네, 저는 네. 굉장히 또 이미연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보고 그냥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일단 한잔 하시죠. 한 모금 자, 네, 하시자고 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사히카와가 네. 라면도 유명해. 홋카이도 라면 유명하잖아요. 이게 삿포로 라면이 미소 된장 베이스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솔직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삿포로랑 아사히카와랑 문화권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네네. 느낌 많이 드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삿포로가 이제 미소 베이스였다가 아사히카와가 그 해산물, 돈코츠 플러스 해산물 베이스였는데 이 미소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또 아사히카와 라면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또 브랜드화하고 마케팅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사히카와 라면 마을 빌리지도 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오바나 그러니까 그 아사히카와 라면의 시조 같은 라면 가게도 한번 가보면
그 찰슈에 차슈, 예, 베이스. 네, 미소가 아니 미소라기보다는 돈코츠에 돈코츠가 이제 큐슈 쪽 이제 후쿠오카 쪽이잖아요. 이렇게 돈코츠에다가 해산물 해산물 뭐죠? 육수 베이스. 육수는 육수를 해산물 섞어서. 베이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끝맛이 깔끔하대요. 해산물 육수인데 이게 또 흔히 생각하는 저희 그 돼지고기를 얹은 네네네. 되게 신기한 네, 돈코츠 그러니까 돈코츠 국물에다가 해산물 육수를 섞은 거죠. 네. 되게 신기합니다. 한번 전혀 모르고 먹어봤었는데 한번 네. 다시 가서 꼭 먹어보겠습니다. 아마 또 가게마다 또 제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코야마가 근데 네. 오토코야마의 어떤 이름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연원을 찾는다든지 혹은 네네네. 여기저기 일본에서 어떤 발견되는 그런 이름인데 이 오토코야마가 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지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냐 오토코야마라는 브랜드가 이제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 오토코야마 이제 하치만궁이라고 교토 가는 길에 이제 약간 큰 신사가 있어요. 하치만궁 신사가 본사는 어디죠? 오이타현에 있거든요. 오이타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교토역에도 한번 이제 하치만궁을 이제 만들면서 큰 이제 신사를 만들었는데, 당시엔 이 신사를 만든 산 이름이 오토코야마였어요. 오토코야마 산에다가 만든 신사였고, 지금은 이와시미즈 하치만궁이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이름이 이제 오토코야마 하치만궁. 그 다음에 그 산 이름도 오토코야마였고, 이 양조장이 그 신사에 가서 이름을 받아봤대요. 그래서 자기 신사 이름 써도 된다 해가지고, 이제 모멘냐 오토코야마라는 브랜드를 쓰기 시작했다고. 결국에는 그 오토코야마 신사에서 네네네, 맞아요.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네, 돼요. 오토코야마 하치만궁. 오토코야마 하치만궁 특징이 재밌는 게 역사랑도 관련이 있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 미나모토 가문이라고 아십니까? 일본의 유명한 유사 가문인데, 미나모토노 요시이에라는 그 장수가 네네. 여기서 이제 성인식하고 그 바다 이렇게, 그래서 미나모토 요시이에가 하치만 타로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분의 동생 이름이 미나모토노 요시미츠예요. 이 사람은 교토에 있는 미이테라라는 곳에서 이제 성인식을 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은 신라사부로. 그러니까 미이테라가 신라 명신을 모시는 곳이거든요. 장보고. 그래서 이제 신라사부로. 그러니까는 관련은 없지만 하지만 오토코야마 신사에서 이제 하지만 타로라는 미나모토 가문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동생이 신라사부로 교토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알아두면 좋으니까. 오토코야마 시리즈 중에 쿠니요시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러면 쿠니요시가 후타가와 쿠니요시라고 일본의 유명한 우키요에 아시나요? 우키요에 일본의 옛날 판화 그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일본의 생활 아니면 옛날에 일본 장수의 팽기 그런 기록들, 일본의 역사 기록들, 김홍도 같은 분이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고양이 동물도 많이 그리고, 이분이 또 술을 많이 그렸어요. 그중 유명한 우츠키요에 중 하나가 시라쯔유라고 일본의 유명한 이제 기녀? 그 시대 엄청 유명했나봐요. 엄청 그분이 우키요에는 좀 많이 유명하거든요. 그분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배경에 모멘냐 오토코야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서 이제 쿠니요시 시리즈라고 그분의 우키요에를 이제 라벨로 한 사케 라인업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신기하다. 혹시 그러면은 이게 그 가부키조나 제가 이번에 가부키자 가가지고 가부키를 보고 왔었는데 솔직히 내용은 되게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술이 항상 소품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그 어떤 복도들 보면 말씀하신 그런 미나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항상 술이 들어가요. 신기하다.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에도가 아까 앞에 방송에 말한 것처럼 이제 노미다오레처럼 에도 시대 때 그 술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카부키 자체가 이제 에도 시대 상인 문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카부키 배경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봤던 카부키 배경은 태압기였거든요.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느냐의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 에도 시대 때의 사케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카부키 문화 자체가 이제 상인들의 문화다 보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 같은 게 많이 배경으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뭐랄까 약간 중세 시대 버전의 커머셜이었다, 광고였다. 맞아요. 네, 그 그럴 수 광고판 네, 느낌이었네요.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진짜 네. 재밌고 이게 이유가 없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냥 네. 카부키가 원래는 여자가 연기를 했어요. 여자들만 하던 거예요. 여자들이 여자 중에 쿠니 온난가? 하여튼 여자 유명한 연애 하다가 근데 약간 이제 여자가 연기하는데 이제 막 여자를 희롱하는 모습을 막 연기하고 이런 게 약간 또 이제 좀 색다르게 재밌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오버랩되긴 하지만 그래서 여자를 금지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남자애들이 그걸 연기해요, 카부키를.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 또 동성애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중단하고 지금은 이제 성인 남자들만 하는 카부키고 또 다른 얘기인데 슬램덩크 좋아하시죠? 강백호 본명이 사쿠라키 하나미치거든요. 하나미치가 뭐냐면 카부키에서 그 배우가 등장하는 빨간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미치라고. 그래서 카부키 그 하나미치. 그래서 그 강백호 이름은 완전 사쿠라나모의 하나미치. 약간 정말 이제 일본 색깔이 엄청 드러나는 캐릭터 이름이죠. 그럼 굉장히 미리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네요. 맞아. 타케이코 이노우의 그 맞죠. 하나미치 맞죠. 네네네네. 맞겠네요. 그러니까 네. 계속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네.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네. 걷어들였다가 또 막이 바뀔 때 또 깔아주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가 이제 전통극, 가면곡으로 갔다면, 카부키는 약간 무대 장치를 활용한 약간 연극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이제 화장도 하고, 네. 경극 바뀌었죠. 배우들만큼 네네, 굉장히 경극 배우처럼. 진한 그런 네네, 진하고 그렇게. 정말 희고 붉은 그런 네. 화장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의 다양성으로 또 귀결된 거죠, 거기. 그래서, 토코야마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얘기를 하기는 재밌네요.